동탄 이 신도시는 동탄역이 없었다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아파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교통편이 집값 상승의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동탄에선 동탄역 인근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탄역 생활권이라 볼 수 있는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중 유일하게 분양 전인 현장은 대방 2차라는 곳이 있습니다. 추가로 C14블럭 주상복합 용지도 남아있지만 이곳은 신혼희망타운으로 대부분 분양할 곳이라 일반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곳 중 동탄역 역세권으로는 대방 2차가 유일하다 볼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대방 2차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 초보자 분들도 청약하시는데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 2차는 업무 복합 단지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그리고 오피스로 구성이 되는 곳입니다. 대방건설의 신규 런칭 브랜드인 디에트르라는 이름으로 건축될 현장이며, 그 의미가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프랑스어로 존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3월까지 총 5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양 일정은 4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준공은 2024년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지하 6층에서 최대 지상 49층으로 건축이 되는데, 주 건축물 7개 동, 부속 건축물 3개 동을 가집니다. 아마도 아파트 4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그리고 오피스동 1개 동과 상가동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방 2차의 아파트는 총 531세대로 84A 타입 184세대, 84B 타입 186세대, 102A 타입 81세대, 102B 타입 80세대로 구성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아파텔로 나오는데요. 총 323실로 75 타입은 43실, 84A 타입은 92실, 84B 타입은 188실로 구성이 됩니다. 주상복합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로 구성이 된 곳인데, 대방 2차의 경우 여기에 오피스가 포함이 된 것이죠. 대방 2차는 업무복합단지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업무복합단지란 주상복합단지에 업무 기능을 확충한 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상복합단지에 오피스가 포함돼서 주거시설 비중이 주상복합단지 대비 낮은 편이고요. 여기에 포함된 오피스는 말 그대로 사무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며, 대방 2차 인근 업무복합단지는 기존에 분양했던 유림 노르웨이 숲과 삼정 그린코아가 있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동탄 기흥로에 접해 있으면서 동탄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대방 2차인데요. 동탄역은 물론 2026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 지하철 4호선 역사와 트램 노선도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의 위치입니다. 바로 옆 10여만 평의 여울공원 또한 대방 2차가 많은 분들에게 높게 평가되는 이유기도 하죠. 업무복합단지는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동탄 이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 및 건설사의 이윤을 합해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가를 측정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최초 1989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가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1999년에 사실상 사라졌던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사라지자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이 돼서 2005년에 다시 부활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이라는 법안까지 적용돼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란 단어가 뜻하는 그대로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방 2차는 대방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보유한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민간 택지의 경우 택지비는 감정평가액과 택지 가산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건축비는 지상과 지하 모두에 소요되는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가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축비는 6개월 단위로 조정이 되는데, 만약 급격하게 자재 가격 등이 치솟게 되면
건축비는 수시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방 2차의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대방의 대외비적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집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모두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 법안을 적용받게 되면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돼서 수억 대의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되어도 그 기간 내에는 현금화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 인생사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장 내가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건 정말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단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의 이사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이 발생되어 그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분양권 상태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매 제한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인근 시세 이상의 분양가로 분양할 시에는 5년, 80에서 100%의 분양가로 분양할 시에는 8년, 80% 미만으로 분양을 할 경우에는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 적용을 받게 되는데 대방 2차의 경우에는 5년 혹은 8년 전매 제한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은 투기 과열 지구로 아파트 분양권의 당첨 시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의무 거주 기간도 주어지게 됐는데요. 이는 분양가에 따라 기간이 적용되는데 대방 2차는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지고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분양권 상태로는 전매가 불가하며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난 뒤에 매매가 가능한데 단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방 2차의 경우 최초 입주 시 전월세 물량이 거의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대방 2차의 청약 조건과 당첨 시 계약에 필요한 자금 및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당해 거주자 30%, 기타 경기 20%, 서울과 인천이 50%로 당첨 비율이 나눠지고 화성시 당해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한 자만이 당해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청약 통장은 총 24회 납입한 즉 2년 이상 된 통장일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19세 이상의 세대주만이 청약하실 수 있으나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청약 통장에는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니 24개월 이상 납입은 했지만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모집 공고일 전까지 미리 청약 통장 안에 잔금을 넣어 두시면 되고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 청약이 가능한데 1주택자는 102타입만 청약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및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주택자는 84타입은 청약이 불가하다 보시면 되고요. 84타입은 무주택자 중에서 100% 가점제로 당첨이 되고 102타입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나눠지며 추첨제 50% 안에서는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유주택자 25% 안에서는 또 화성시 당해 30%, 기타 경기 20%, 서울, 인천, 수도권에서 50%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첨 시 필요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계약금은 분양가의 20%가 필요하게 되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 40%만이 발생될 것이라서 나머지 회차분에 대해선 잔압하실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은 50에서 60%가 발생이 되니 10에서 20%는 별도로 잔압하실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중도금 대출 금액은 보통 회차별로 10%지만 그 이상 또는 그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을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셔서 마련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새로운 주택자금 구입으로 활용 시에는 그 즉시 회수당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하자면 분양가에서 최대 40% 정도를 잔압하실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셔야 하시고 등기 시 담보대출은 무주택자 기준 40%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추가 20%가 준비 가능하셔야 됩니다. 입주 시에는 84A 타입 기준 15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담보대출은 KB 시세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만약 KB 시세가 15억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15억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죠.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만 첫 입주 시엔 KB 시세가 측정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어서 담보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오피스텔도 아파트 못지않게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하시는 데 영향이 없으니까 편하게 청약하시면 됩니다. 당첨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위치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시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당첨되고 잔금 납부 시 담보대출은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시는지에 따라서 50% 혹은 70% 정도 나오게 되며, 아파트가 아니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로 없고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진행이 되며 취득세는 4.6%입니다. 전매는 100개 호실이 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을 적용을 받아서 2024년 11월 등기 이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도 경쟁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과 중심 상권, 여울공원을 가진 위치라 실수요자분들에게도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인데요. 향후 오피스 매매나 임대료 및 공실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가는 호실 위치나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분양가에 따라 역시 상당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곳이죠. 특히 공원이 있는 북향 쪽 상가나 대로변 동양 쪽 상가들이 아주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빠르게 분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대방 2차 디에트르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두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영상이 좀 더 길어지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대방 2차 청약을 수년 전부터 기다려오셨던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로또 1등과도 같은 대방 2차 당첨되시고 기분 좋은 4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